플랫폼 제국의 미래. 지난번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이 내용을 계속 리마인딩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길래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도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부분에서 지난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자기계발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 책의 대부분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 챕터 1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사회에서 그런 기업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 장악력을 키워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그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로 드리고 있어요. 방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해버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의 2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줄을 쳐놨던 부분들을 잠깐 한 줄씩 읽으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책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제 생각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은 소제목은 당신의 지분은 늘려라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제 개인적인 경험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만일 지금 일하는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하면 다른 회사를 찾아라. 그 회사의 지분을 10%, 20%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급을 모아서 거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점점 불어나는 자산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 한다. 라고 CEO의 소득과 창업자의 소득을 놓고 보면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의 CEO의 연봉과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의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사실 창업자는 연봉의 개념이 아니라 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 누군가 자신의 생활비를 초과하는 자동 수입을 올리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인데 여기에 자동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패시브 인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패시브 인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동적인 소득인 거잖아요. 내가 능동적인 소득, 내가 일을 해야만 소득이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 패시브 인컴이 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나는 사실 액티브하게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의 부자의 정의는 생활비를 초과하는 패시브 인컴이 있는 경우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버는 것보다 절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고 연봉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그 연봉이 앞으로 10년 동안 몇 퍼센트씩 오르게 된다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쓰고 그런 식으로 저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입이 가장 많을 때를 통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 78%가 선수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파산을 해버린다라고 그 다음 소제목은 좋은 조건을 찾아다녀라. 연속 1부 1처제 일정 기간마다 배우자를 계속 바꾸는 전략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속 이직을 하라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뭐 산업마다 내가 일하는 필드마다 이렇게 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MBA에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제약회사는 이직을 꽤 빈번히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아니면 금융 쪽에서는 이직이 이쪽 업계만큼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고용주, 좋은 회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권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을 아마 연봉이겠죠? 후원을 받고 지분을 주거나 강제로 저축하게 해서 3에서 5년은 헌신하고 싶은 그런 기업을 찾아라 라고 하고 저도 첫 번째 회사에서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이직을 했었고 두 번째에서는 그보다 짧게 이직을 했지만 이직을 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은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직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이제 뭐 충성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주의사항으로는 직장을 옮기려고 안달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을 할 때 아마 선택 파워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두었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당신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인정하는 당신의 긍정적인 면이 한계 수준에 달했을 거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인데, 이게 회사에서 보는 당신의 긍정적인 면이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 어떤 능력, 어떤 캐파가 있는데 그 캐파가 나랑 안 맞다. 그래서 나의 캐파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게 여기에 마지막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 정치 쪽에서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과 조금 반대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지만 책의 내용으로 보면 또 이해가 돼요. 회사라는 조직은 당신의 애정이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없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직이 당신에게 애정을 주거나 충성을 다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법인, 그냥 법인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와 국가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존재인 조직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세뇌시키고 교육시켰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맞는 것 같아요.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조직, 국가, 민족 이런 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실체가 없이 사람의 이념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람, real human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리더는 자신의 뒤를 받쳐주는 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음을 잘 안다. 당신의 상사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편에 서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그 상사가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네가 나쁜 놈이다. 생각해볼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2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경력을 관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클립 중에 서장훈 씨가 대중들을 상대로 그 퍼블릭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즐기면서 하라는 말은 다 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영상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였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경기장 가서 막 야유하고. 근데 사람으로서의 서장훈 씨의 말씀은 좋아하고 공감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영상 이후로 서장훈 씨를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자기 경력을 관리하라에 당신에게 마음속 열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부자다. 이미 부자다. 절대로 열정을 따르지 말고 당신의 재능을 따라라.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는 가급적 일찍 판단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매진해라.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잘하는 걸. 약점은 적당히 보완을 하고 잘하는 걸 완전 강점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전, 굳이 그 일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건 정말 잘하는 강점으로 만들되 굳이 그 일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 재능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좋은 단계에서 위대한 단계로 올라설 것이다. Good to great이죠. Good to great.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자신이 누리는 평판과 보상 때문에라도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평판과 부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사랑하게 될 거다라는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내용이 4차 산업시대에 미래의 플랫폼 제국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챕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바이블처럼 새기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의 그런 엑시트도 써 있는데, 만약에 위대한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돈은 많이 벌었을 테니까 그때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은 기업계에서 정의를 찾지 마라 인데, 또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당신의 통제력이랑 무관하게 늘 일정 정도는 실패가 발생을 하고 그 실패를 참거나 우회해서 견뎌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런 실패를 참지 못하고 그런 평판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당신이 이루어낸 그 많은 일들보다 요거 하나 때문에 쟤 나갔어, 요거 하나 때문에 쟤 결국은 실패하고 나갔잖아, 잘렸잖아, 이런 이야기로 회자가 결국엔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고약하고 어려워도 품위와 우아함을 잃지 마라.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품위와 우아함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품위와 우아함이 그 사람에게 원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품위와 우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단계 모두 어렵죠. 첫 단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와, 품위가 보통 갖기 힘들죠.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패배자다, 루저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겉보기와 달리 아주 좋거나 진짜 나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상황과 감정은 흘러가고 그것은 과거의 것으로 남는다.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 한동안 위험을 피하는데 평균으로의 회귀는 어느 순간에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어떤 행운이라도 어느 시점에는 불운으로 꺾이고 어떤 불운이라도 어느 시점에는 행운으로 돌아선다라는 게 이런 운을 이야기하는 게 이런 4차 산업시대의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 보면서 아, 정말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걸 버틸 수도 있고 버티다 보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까 이런 생각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것은 항상 또 마음에 두어야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이 눈에 띌 수 있는 곳으로 가라인데 어떤 인더스트리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떤 회사 안에서의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더스트리는 사양 산업이 있잖아요. 사양 산업. 물론 사양 산업에서 사람을 잘 뽑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양 산업보다는 떠오르는 산업군,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뭐 진단 바이오 이런 쪽이겠죠? 혹은 뭐 최첨단 반도체 쪽일 수도 있고 되는데 가서 놀아야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부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떤 회사에서 못 나가는 부서에 들어가서 스트러글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가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새겨들어야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힘으로 무장하라 인데 이건 파워가 아니라 피지컬 스트렝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는 권력인데 이거보다 나의 피지컬 스트렝스, 내 몸이 얼마나 튼튼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4차 산업 시대에도 이런 피지컬 스트렝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 뭐 스포츠나 이런 게임 경기들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당신이 땀을 흘리는 것 사이의 비율이 당신의 성공 수준을 우아하게 대변해준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것에 얼마나 전념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CEO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운동한다는 사실이다. 이건 진짜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대통령들은 어딜 가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유명 CEO들도 항상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조깅 장면들은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 체력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내가 피지컬 스트렝스가 있으면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회의 참석자들을 제압해 죽이거나 먹어치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스스로의 우월감, 강함과 자신감 이런 걸로 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그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워라벨이라는 헛된 신화. 사실 제 첫 번째 책인 착한 이기주의가 워라벨에 대한 컨셉으로 쓰기 시작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워라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그런 사람인데 경력을 튼튼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이라는 발상, 워라벨이라는 발상은 정말 헛된 신화일 뿐이다. 당신의 경력이 그릴 궤적의 상승 기울기는 학교를 졸업한 뒤 첫 5년 안에 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포물선을 그릴 때 처음에 포물선 각도가 높으면 높이 올라갈 거고 처음에 각도가 비리비리하면 처음에 각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상은 큰 자가 아니라 빠른 자의 것이다. 당신은 동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적은 시간을 들여 차지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부분적으로는 재능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대개는 얼마나 끈기를 많이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 한번 시작한 일을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고 이건 그릿이라는 책에서 되게 심도 있게 다루어졌었고 저도 이 그릿이라는 책을 여러 번 많이 즐겁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그릿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인공지능이 할 것 같고 컴퓨터가 할 것 같고 다 대신해 줄 것 같고 한 그런 미래의 4차 산업 시대의 끝에 있는 플랫폼 시대에 자기 개발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작가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인문학이구나. 사실 인문학이랑 내용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제 생각이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해요. 이 와중에 문단속 건강관리 몸조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